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이번 겨울 부동산 시장은요, 춥고 상당히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며칠 전에도 대구 부동산에 악영향을 주는 사건이 두 개가 나타났었죠. 부동산에 대한 걱정, 또 이자 부담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조금만 잘 이겨내시면은 곧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힘들더라도 좀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구 부동산에 나온 악재, 첫 번째는요,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로 대주단이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돈을 빌려준 이제 대출자들이 우리 너희들한테 이자 받는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돈 갚아 라고 했는 거예요. 기사 내용을 보면요, 대구 수성구의 한 후분양 아파트의 시행사가 대출 만기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금을 즉시 갚으라는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곧바로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현재 시행사와 대주단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대구 미분양의 좀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문제는 대구에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악성 미분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주 시점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미분양이 남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물량이 10월 기준으로요, 수성구에 316개, 동구에 341개 등 대구에 903개가 있고요. 준공전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을 비교해보면 10월 기준 준공전 미분양이 314개로 줄었는데 준공후 미분양이 189개가 증가했다는 점을 본다면은 앞으로 이런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자금 회수가 안 된 대주단이요, 이번처럼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면서 건설사나 시행사 보고 돈 갚으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특히 이번에 정부에서요, PF 문제를 시장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올라갔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태형건설 부도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여름부터 나왔었어요. 그런데 태형건설 측에서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소 조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잠잠해졌다가 연말 들어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 건설사는요, 워크아웃 관련 소문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올해 실적도 좋고 계열사인 태형인더스트리 매매 계약 체결 대금이 들어오면 유동성 지원도 확실하다고 해명했는데, 문제는 태형건설이요, 하도급 업체에 현금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어음으로 대금을 치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도설에 대한 이슈가 된 거죠. 내가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데 사장이 갑자기 현금으로 안 주고 이 어음 주면서 2달 뒤에 오면 다시 현금으로 바꿔주겠다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사장이 진짜 돈이 없거나 또는 내한테 돈 주기 싫어갖고 지금 이렇게 하나? 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죠. 월급 받아서 한 달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현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태형건설 측이 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478%고요. 11월 기준 PF 보증액이 2조 5천억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불안에 떨만한 거죠. 제가 동양증권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롤오버 하는 거를 저는 직접 봤잖아요. 동양 사태 때.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원금을 못 갚고 이자만 계속 지급하면서 롤오버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알짜배기 기업들은 그래도 빨리 다른 기업에서 사가요. 근데 보편적이나 일반적인 기업이나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이 그냥 안 사요. 왜냐하면은 터지고 나면은 더 저렴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사면 되거든요. 태형건설도요, 자산이나 자회사를 매각하고 있으니까 부도가 날지 안 날지 몰라요. 매각이 잘 되고 현금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증권사 출신이고 휴직도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상당히 많이 봐왔어요.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서 몇 달 뒤에 자금이 들어오기로 했다, 또는 자산이나 부동산을 매각해서 몇 달 뒤에 현금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그 시점 되면은 상대층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15일 더 연장이 됩니다. 또는 한 달 연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현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겁니다. 태형건설도 매각 자금이 문제없이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안 들어온다거나 밀린다거나 이런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은 또다시 출렁거리게 되는 거죠. 건설사들이 여기저기 사업을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리스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다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부동산이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죠.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PF를 건드릴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PF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을 하더라도 내년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할 때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으로 다시 받쳐서 올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괜찮은 타이밍에 정부에서 좀 부동산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사람들은 공포에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움츠러들게 될 건데, 제가 보는 객관적인 지표,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오늘 내용 좀 정리를 하자면요. 윤석열 정부에서 9월 말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고, 최근 들어서 PF를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좀 부동산이 냉각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 다시 낮은 금리의 정책 대출을 내놓는다고 하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다시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게 뭐 지난번 문재인 정부처럼 막 급등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안정세예요.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그런 시기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